상당히 좀 놀라운 소식이었는데요.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70대 여성이 심정지에 빠져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한 번에 임플란트 11개를 치과에서 동시에 심으려고 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 이 지금 피해 여성의 연령이 75살이었다고 예. 하거든요. 상당히 네. 고령입니다. 그런데 성인의 치아 개수가 사랑니를 포함하면 32개 정도 통상적으로, 그다음에 다 사랑니를 발치했다는 전제하에 28개 정도인데 75의 고령이면 이미 치아 몇 개는 임플란트 하거나 빠져서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나이예요. 그러면 이 치아의 거의 절반 가까운 치아를 하루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예. 그런데 치과에서 이거를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루에 하면서 수면 마취 들어간 김에 11개를 다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한 다음에 3일 뒤에 와서 틀니나 약물 같은 것들을 받아가면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해서, 그러면은 치아 개당 발치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니까 그 비용도 줄어든다, 이렇게 안내를 한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동시에 식립 수술을 받아들인 이 피해자가 수면 마취를 했는데 국소 마취를 했죠. 그런데 16분 만에 이상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전원이 됐는데 응급실 의무 기록에 아티카인이라는 이 치과에서 흔히 사용하는 국소 마취제인데 이걸 16개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온 거예요. 예. 네. 이게 지금 시술 자체도 굉장히 이 환자에게 부담을 주는 시술이었는데 이 국소 마취제가 사망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그 AI로 연출한 환자의 치아 상태를 저희가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글쎄요, 지금 보면은 사실 주변에 임플란트를 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도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저희가 이제 AI로 연출한 이 화면을 보면은 11개를 동시에 아래 위로 심으려고 했다. 과연 이게 하루에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들어요. 거기다 지금 피해자의 나이가요, 75세였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고령의 나이였다는 점, 그리고 지금 사용된 아티카민의 이 용량이 허용되는 용량의 거의 3배에 달하게 이 국소 마취제를 굉장히 과다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그러니까 11개를 동시에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당연히 국소 마취제를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네네.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망한 피해자의 체중이 54kg 정도라고 할 때 이제 몸무게당 사용할 수 있는 국소 마취제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네. 지금 이 병원 기록이라던가 지금 이후에 국가수의 이 감정 결과를 보면 허용되는 그 최대치의 2.9배, 3배가량이 추가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당연히 국소 마취의 부작용이라던가 아니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어떤 마취제 독성이 몸에 퍼질 수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인과관계가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정확한 사망 원인이라던가 왜 이렇게 마취제가 과다 투약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심정지 상태, 이 CPR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과 이 정리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한꺼번에 무리하게 많은 임플란트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혹시라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가격을 좀 싸게 해서 많은 환자를 한꺼번에 유치하려는 일종의 박리담회를 위해서 환자의 안전을 담보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가 필요합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박리담회,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는 요즘 덤핑 치과라는 그런 용어가 사용된다고들 하는데, 사실 이 그 임플란트라는 게 한 대에 보통 한 100만 원 이상씩 원래는 가격을 받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한 개당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받고 여러 개를 하게 지금 유도를 한다. 이게 지금 의료계의 질서를 좀 어지럽히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임플란트의 그 종류나 시술 방법에 따라서 이 가격은 좀 치과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저도 임플란트를 하나 했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 넘게 주고 했던 기억이 예. 나고 네. 하나 하는데 젊은 저도 굉장히 힘들었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치과, 일부 치과겠지만 일부 치과에서 이런 식으로 시술 횟수를 높이면 몇 건 달성, 뭐 이런 식으로 광고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환자 유치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예. 이걸 하기 위해서 실제로 시술 가능한 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여러 개를 식립
식립하도록 환자들을 유도하면서 영업을 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사고에서의 쟁점 부분에서 따져봐야 될 부분도 과연 이 환자가 무려 11개의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한 한 몸 상태였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료적인 판단이 있었는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환자에게 이런 부분 설명이 됐는지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 치과에서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무조건 환자에게 강권을 해서 시술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형사적인 문제로도 발전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형사적인 부분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이 의료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좀 그 환자가 유리한 경우가 드물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이 마취제 과다 투약 때문에 사망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규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은 없을까요? 사실 환자에게 뭐 의무기록 사본 등을 요구해서 받아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네. 응급실 의무기록 같은 것들은 제3의 병원이기 때문에 받아볼 수 있겠지만 의료소송을 진행할 때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가 아니면 환자가 이 기록을 보고 무슨 얘기인지 아는 것부터가 상당히 그렇죠. 난항입니다. 예. 전문 약물 우리가 지금 마취제 얘기도 하지만 저도 이 마취제가 생소해서 이 발음이 좀 어려울 정도로 이게 환자와 그 의사 사이의 어떤 정보의 불균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뭐 입증 책임의 전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한꺼번에 11개를 식립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의무가 지켜졌는지 이 부분을 의사가 입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등 일부 입증 책임의 전환 등을 통해서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환자가 많이 불리한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다른 의료소송에 비해서는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입증하기가 용이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이 마취제를 투여할 수 있는 적정량 자체를 너무 많이 초과해 버렸어요. 네네. 이 여성이 54kg 정도 나가는 여성이었다고 하는데 1kg당 한 7mg쯤 넣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3배 가까운 예. 과다 투여를 했고 실제로 국가수 부검 결과에서도 마취제의 독성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의사가 무리하게 임플란트 11개를 식립하기 위해서 마취제를 과다 투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 그렇다고 네. 하면 이 의사는 당연히 이게 치과에서 흔히 쓰이는 마취제이니까 이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하게 이런 시술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것이 입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은 듭니다.